내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주. 자, 473쪽입니다. 473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59의 실무수행 부가세 4번부터 같이 풀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이 문제 앞에 2교시 2교시였죠? 우리 시험 본 게 2교시에 제가 낸 게 이거예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세금계산서 하나 그림으로 줬고, 그 밑에 분계 내용 쓰라고 했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 공급가액과 세액난을 메꿔라, 이런 문제는 했잖아요. 무지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계장치 이런 게 아니고 무형자산을 샀군요. 소프트웨어. 좋아요.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해야 되죠. 자료 설명을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하나 더 있네요. 이번에는 건물 공사를 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비품을 또 샀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스마트 공장 구축의 일환으로 생산부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료 2는 공장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고 대금은 11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건물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3은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사용할 복사기를 구입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산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비품으로 해야 되죠. 복사기는 자산으로 비품 계정입니다. 자, 수행과제.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앞에 시간에서 평가시험 볼 때는 세금계산서 하나로 냈는데 이번 이 자격시험에서는 3개를 냈어요. 3개를 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가셔서 10월 15일로 날짜 바꾸고요. 유형이 51번. 왜 51번이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매입세액 3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니까 51번이죠. 51번. 그래서 여러분 그 NCS 평가시험 볼 때 여기에 제가 괄호 쳐놨죠? 여기다 여러분이 51 하면 맞은 거예요. 자, 품명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3천만원. 거래처 스마트 산업.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하라고 그랬죠. 분계는 외상으로 샀어요. 혼합분계 해야죠. 여러분도 아마 혼합분계였을 겁니다. 여기도 제가 아마 가로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3번 혼합, 여기는 51번 과세, 이게 답이죠. 그리고 밑에 분계에 제가 이렇게 칸을 쳐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문제. 자, 부가세 예수금 135번 거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기계장치였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자, 코드에다가 소프트웨어 240번. 그리고 이제 대변으로 해서 이게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3,300만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스마트 산업의 미지급금 제대로 표시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괄호쳐는 문제 생각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코드를 제가 괄호를 쳐놨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입력해봐야 코드를 찾아서 입력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다른 건 입력 안 해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 건물 증축공사죠.
날짜는 11월 14일입니다. 자, 11월 14일. 유형은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잖아요. 50일. 품명은 건물 증축. 공급가액은 5천만 원. 거래처가 민우건설. 인우? 인우건설.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하시고요. 이것도 외상으로 증축을 했어요. 혼합. 원재료를 건물로 바꿔야죠. 202번으로요. 자료설명에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예, 건물로 하면 되고요.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253번 미지급금 5,50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 인우건설 그대로 표시되는지 보시고 차변대변 일치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현금 영수증이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복사기 산 거.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복사기 경영지원팀에서 사용할 복사기라고 했고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매입 매출연표 날짜를 현금 영수증의 거래 날짜 12월 7일로 고치십시오. 12월 7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은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 매입이잖아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과세 매입이에요. 현과가 되겠습니다. 60일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60일 현과 매입. 네, 품명의 복사기 공급가액은 합계금액을 넣어야 돼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합계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입력해 줍니다. 165만원. 그러면 15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거래처는 어디서 샀느냐? 거기 현금 영수증에 보면은 거래처가 반도산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반도. 아니, 애플전자구나. 반도산업은 우리 회사입니다. 네, 애플전자. 우리 회사가 반도산업이에요. 거래처는 애플전자고요. 전자세금 관계없고요. 분계는 현금 영수증은 1번 분계해 주면 돼요. 현금으로 출금했습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고요. 원재료를 복사기를 자산 처리할 때는 비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유형자산 계정과목으로 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표로 3건을 입력했는데 하나는 비품, 하나는 소프트웨어. 아니, 그렇죠. 그 하나는 건물. 이렇게 3가지의 고정자산, 즉 감가상각자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거래 건수 3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전표를 입력하라는 것이 수행과제의 1번이었어요. 다음은 이제 수행과제 2번을 보시면 이기 확정, 신고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하시오. 가서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들어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보면은 맨 아래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과세기간이 2기 확정 거를 작성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세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넘어왔죠? 불러오기 눌러야 돼요. 불러오기 위해서.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누르면 넘어옵니다. 자, 앞에 2교시에 여러분 평가시험 볼 때 제가 칸수 쳐놓은 게 요거. 공급가액, 세액, 이거를 칸수 쳐놓은 거예요. 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합계난이다 라고 해가지고 합계난, 여기 요 합계난을
요 두 개만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3천만 원인가? 여기 3천만 원에 여기 300만 원인가? 그것만 그냥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우리는 3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건수 3건에 3개의 공급가액 합계가 8,150만 원이었고 거기에 대한 세금은 81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3건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난번 2교시에 여러분이 작성한 거 요거. 그리고 밑에 분계, 아까 그 메인 매출 전표의 밑에 분계를. 자, 이 도전에서는요, 이와 같이 메인 매출 전표 잘 입력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은 해당되는 자산이 건물이나 구축물, 기계장치 또는 차량 운반구 또는 비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무형자산 상각, 이런 것 등이 자동으로 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불러오기를 해야 넘어옵니다.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죠. 여기 와서 불러오기 하면 넘어옵니다. 저장 단추 없으니까 이거는 이 상태로 그냥 자동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수행과제 2번을 우리가 지금 한 겁니다. 자, 수행과제 3번은 아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다시 가가지고 아까 저장했던 거 2기 예전 거 저장했었죠? 이번에는 2기 확정 거 저장하라 이거예요.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합니다.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한 다음에 10,000원을 입력해 줘야죠. 그게 바로 여기 18번 항목입니다. 이 세액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54번에다가. 이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만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줘야 됩니다. 엔터 쳐주고 여기 이제 이 팝업창 X표 눌러서 닫으면 여기 10,000원이 들어가죠. 이 상태로 저장. 네, 저장하면 저장되었습니다 하면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안 작성하실 때 기간 입력하고 저장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가지고 지금 저장한 것을 보고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안 뜨면 다시 해야 되나요? 어떤 게 안 뜨던가요? 10,000원이 안 나타났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입력하고 엔터 꼭 치시고 닫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다시 저장을 해요. 여기 10,000원이 여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숫자 입력하고서 엔터 안 치면 거기 입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꼭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에서 예 하지 않고 아니오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네, 만약에 뭘 하다가 전표 자료 1, 2, 3 중에서 1, 2까지는 맞았는데 자료 3이 틀려가지고 내가 고쳤어요. 전표만 일단 고쳐놓고 부가세 신고서 이런 거 서류는 뭐 조회나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아까 처음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저장을 하긴 했는데 그 뒤로 내가 전표 수정한 게 있지. 그럴 때는 저장한 걸 불러넣으면 안 되고 수정한 것이 반영되게 불러내려면 아니요 해가지고 다시 새로 작성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수정했던 게 반영된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장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작성할 건지 그 뒤에 내가 수정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수정한 것이 있다 그러면 아니요 해가지고 예. 아니요는 하여튼 최근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 최근 거. 그래서 저장을 했지만 그 뒤에 수정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하더라도 저장한 거하고 똑같은 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더라도 아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안 그래요. 예, 10,000원 이런 거 이거는 어느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건 신고서에다 직접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직접 입력한 것은 저장한 거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시 불러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부 클리어 시킨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시 불러내기 때문에 이 부가세 신고서에서 직접 입력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세 문제 3, 4번을 마쳤는데요. 예, 부가세 문제 3, 4번이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실무 수행 평가 실습점이 시작이 돼요. 예, 실무 수행 평가. 근데 아직 이게 70점? 예, 아직 70점 다는 아닙니다. 부가세 부분만 이제 평가할 거예요. 답안적 성시 유의사항은 여러분 FAT 1급에서의 그 유의사항과 똑같으니까 그걸 하시고 11번부터 평가 문제가 20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개죠. 10개의 평가 문제가 하나가 한 2점 정도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평가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조회할까요? 네, 11번은 계산서 합계표 문제.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계산서 합계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면세 계산서 수취 금액은 얼마인가? 네.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요 기간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면세 계산서 수취 금액. 예, 면세 계산서 수취면 매입이죠. 235만 원. 이게 답이 되죠? 다음 1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조회해서 5월 10일자. 그러면 5월 10일자 뭘 물어봤어요? 수정 입력 사유 코드 5번. 코드가 5번이에요. 저는 기억이 나니까 이거 가서 조회를 안 합니다. 자, 근데 수정 사유 코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5월 10일을 입력합니다. 우리 영세율 적용시킨 수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이죠? 아무거나 이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유가 보이죠. 코드가 이거 5번이에요.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코드가 5번입니다. 그래서 답을 5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5월 10일자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해서 네. 이게 세 가지 거래 세 줄로 입력된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체크하시고 요 위에 보시면 수정 세금 계산서 탭이 있죠. 거기를 클릭하면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수정 탭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이 자리에 보입니다. 수정 입력 사유 그 옆에 5라고 보이죠? 그게 코드예요. 5. 그게 답이 된다. 다음의 문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매수 총 몇 매.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바로 밑에 있죠. 그래가지고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이라는 거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고 정기에서 엔터하면은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매수를 물어봤죠? 매출 전자 매수 25 이게 답이죠. 25가 답이 된다. 네, 그래서 나머지 14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이 조회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두시고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